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이른바 뉴스테이 정책을 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실 텐데 하지만 월세가 서민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서 뉴스테이 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두고 양쪽 입장을 짚어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관인 김재정 국장을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서울, 인천, 수원 등지에 모두 5,500여 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요? 예, 이번 뉴스테이 정책은 중산층 주거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예, 그동안 중산층들이 그 민간 임대 시장에서 주거 불안과 주거 불편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예.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뉴스테이 임대주택은 특징이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도 연간 5%로 제한됐기 때문에 뭐 잦은 이사라든지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불편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예. 임대주택의 품질도 기존하고 달리 분양주택과 유사한 수준이고 또 육아라든지 청소, 그다음에 세탁과 같은 기존에는 없었던 주거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증금이나 이제 임대료가 문제가 될 텐데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뭐 지역이라든지 평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한 4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40만 원에서 100만 원. 예. 자, 그러면 그게 뭐 현 시세보다 어떤 건가요? 현 시세와 유사하든지 다소 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 시세보다 유사하거나 다소 싸면 좀 너무 싸지는 않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서민을 위한 주택이 아니고 예. 민간 그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뉴스테이 주택이 새로운 집이고 또 2년 내지 3년 후에 입주한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예. 기존의 임대료보다 어느 정도는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이제 정책 대상이 전 월세난의 피해 당사자인 서민이 아니라 이제 고가의 월세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을 대상으로 했다. 이제 지금 뭐 국장님도 중산층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의 대상 혹은 전제가 잘못됐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은 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뉴스테이 정책과 관련 없이 별도로 추진해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에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인출 물량이 사상 최대인 12만 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 7월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거급여가 실시되는데 97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월 평균 11만 원의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8년간 임대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분양을 전환을 하면 목돈까지 챙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민간 기업들에게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임대료 수입 자체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투자비 대비 한 5 내지 6%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임대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분양을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임대 사업자가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분양 수익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임대 수익도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임대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분양 수익을 통해서 일부 회수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정부에서 공적 자금인 그 국민주택기금을 투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세입자들에게는 또 임대료 그리고 분양가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본질적으로 이게 이제 전월세난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건설경기 부양 정책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반론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주택기금에서 뉴스테이 임대주택을 지원하는데요. 이 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 청약 종합저축하고 주택채권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론 서민층도 기여를 하지만 오히려 중산층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론 재원을 서민층을 위해서 쓰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 재원에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여유 자금을 이제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전세난 등을 우선 해결해야 되고 이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정부가 중산층 대상으로 이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장기적으로 전월세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좀 구조적인 측면이 좀 큽니다. 예. 집에 대한 인식이 이제 소유에서 거주로 좀 변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저금리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집값 상승 기대감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예.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좀 빠르게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러한 뉴스테이 임대주택,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발히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전세 거주자가 기존의 전세에서 이러한 뉴스테이 임대주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 압력이 분산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재정 국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의 최승섭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정책, 문제점은 뭔가요? 예, 우선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주책이라면은 예. 그 주변 시세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보다 상당 부분 낮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전세값 등 그 임대료 시세가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예. 이게 뭐 연봉 인상으로 전세값 인상을 따라갈 수 없고, 특히 월소득으로는 월세를 내기에도 급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뉴스테이 정책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지 않다,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어떠한 상황인지 예. 전혀 고민이 없다, 뭐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서민들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책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중산층에게 적정한 정책인 것인가? 그것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실련이 뭐 서울과 수도권의 중위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를 비교해 봤었는데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소득 결과 연 500만 원 버는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서울의 경우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26%에 달합니다. 이게 OECD에서는 20%를 적정한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예. 특히나 이분들이 기존에 저축했던 금액과 이제 뭐 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서울은 91%, 그리고 수도권도 70% 이상이 나오면서 과연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고요. 예. 왜냐면은 이게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월세로 공급을 한다는 것인데, 월세 주거비 부담은 뭐 꼭 서민분들뿐만이 아니라 중산층 분들에게도 전세보다는 2배 이상 높다는 많은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과연 중산층들을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 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중산층을 위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중산층에도 버겁다는 주장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뉴스테이 경우에 최장 8년, 그리고 뭐 서울과 수원 일부 지역은 10년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긴 임대 기간으로 주거 안정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주거 기간이 장기적인 것은 저희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임대료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고가로 정해질 우려가 높고, 이것은 고가 월세가 되면서 한 달에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오히려는 그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넘어설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서민을 위한 정책은 따로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을 장기간 8년 동안 제공을 하면 이들이 이제 전세에서 월세를 많이 돌아서면서 전세 수요가 분산이 되면서 수요가 줄면은 결국 전세가도 낮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결국 전세난도 해소될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정부 입장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산층이 빠져나간 자리에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생긴다는 주장인 것인데, 수요가 분산된다고 해서 그 기존에 있던 전셋집에 서민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주거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기존에 있던 서민분들 주택도 월세 전환이라던가 전세값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게는 뭐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따로 하면 되고 중산층을 위한 한 자금이 있어서 좀 이런 정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을 서민들을 위해서 풀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주택 바우처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100여만 가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경실련이 주장하는 거는 300만 가구 정도는 주거 바우처가 지원이 돼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금액적으로도 지금 주거 바우처 같은 경우는 약 10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10만 원으로는 저희는 주관적 이루기에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항상 하는 주장이 우리는 뭐 돈이 없어서 못하고 뭐 주택 바우처 같은 경우도 예산 문제가 있고 항상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서민을 지원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기존에 자신들이 해왔던 한계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이렇게 계속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는 오히려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올바른 주택 정책은 아니었다 이런 비판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 감시팀의 최승섭 부장이었습니다. 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이른바 뉴스테이 정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